자산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본이 올라가는 요거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더 큰 거예요. 이제 건물이 한 100억짜리가 있는데 막 1년에 10억씩 올라. 그럼 한 달에 1억씩 벌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뚫리기가 잘 될 만한 이런 사업의 형태로 바꿔내는 거. 회장님, 부자가 뭐예요? 부자. 우리 수강생들이 부자가 많지, 부자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본이익,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소리죠. 영업이익, 이래가지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사업할 때 이 법인이 굴러가면서. 그 외에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이런 게 있지만 뭐 그거는 배제할게요. 우리 사업가 채널이니까. 그랬을 때 돈을 우리가 영업을 해서 번단 말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사업해서. 그렇게 버는 돈은 씀씀이 맞춰가지고 쓰기가 좀 빡빡하지 않을까. 되게 많이 벌 많이 쓰니까.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 그 돈을 잘 차곡차곡 모아다가 경매 같은 것도 해가지고 융자 해가지고 건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땅값이 계속 올라가네? 이자도 내고 뭐 월세가 나오네? 나중에는 내 씀씀이보다 여기서 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런 부자 아닐까요? 정리해보자면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잖아요. 잘 따져보면 이게 자산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본이 올라가는 요거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더 큰 거예요. 이제 건물이 한 100억짜리가 있는데 막 1년에 10억씩 올라. 그럼 한 달에 1억씩 벌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논다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일하는 것과 관련 없이도 알아서 돈이 증식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써도 생활비가 충당이 되고 오히려 남어. 계속 올라가. 이런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은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회장님 뽑는 것은?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방금처럼 자본이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돈 버는 방식이 결국 부동산이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서초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가 거기서 30년 동안 사이다 팔아가지고 번 돈보다 땅값 오른 게 더 많다. 이런 재미난 루머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대기업조차도 실질적인 영업이익보다는 땅값 오른 자본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내가 건물을 사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산다. 왜냐면 건물값이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내가 버는 게 더 많아야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100억짜리 빌딩이 200억 되는 그게 예를 들어 한 10년, 20년 걸린다. 그동안 그럼 100억을 벌어야 이게 따라가지는 거잖아요. 그 이상 벌어야.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본 이익으로 내 생활이 영위가 가능하고 자산이 더 증식되는 단계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레버리지입니다. 고급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돈 빌리는 겁니다. 빌려야지 뭐 이거 가지고 사업도 키우고 빌려야지 건물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아껴가지고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애시당초 버는 것도 이거 버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만큼 쓰고 이거 남았어요. 돈을 벌리는 복리의 효과다 그러면서 스노우볼 효과 얘기합니다. 눈덩이나 굴러가는 거지 눈송이는 이렇게 하다가 녹아버려요.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얼마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이 정도 만들어놔야 굴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거 볼륨이 실은 내가 모아가지고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그릴 건데요. 하다못해 1억 가지고 기가 막히게 투자를 잘해서 내가 1년에 한 20% 받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2천 번 건데 그 시간에 이거 주식 보고 있어요. 2천만 원 벌 일이 얼마나 더 많은데 굳이 그거를 차트 보고 있냐고요. 단타 잘 치는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결국 남의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남의 돈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왔을 때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만 살 건 아니니까 융통이 되었을 때 내 사업이 잘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 나는 동네에서 치킨집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돈 들어와 봐야 쓸 데도 없어. 이자만 줘요? 이런 경우는 그게 필요 없죠. 제가 강의하면서 늘 물어보거든요.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가 뭐냐? 그럼 다 시스템 그래요. 사람 얘기죠.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준다. 직원들 쓰면서 내가 맨날 가갖고 카운터에 앉아있고 이거 말고 진짜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유통망. 치킨집에서 직원이 몇 명 있니? 그게 아니고 치킨집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이런 느낌. 알차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영업이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 놔야 그래야 돈이 들어와도 쓸 데가 있죠. 체인점을 늘리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내가 그러면 공장을 차려볼까? 돈이 들어왔을 때 쓰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영업이 사업이 되고 사업이 기업이 되게끔. 자영업은 내가 일해서 버는 거죠. 사업은 조직을 활용해서 사람이 벌어다 주는 거라고 따지면 기업은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마진이 생기는 게 사업이라면 돈에게 급여를 주고 마진이 생기는 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채널 구독자분들 상황이 사업은 하지만 자영업이라고 아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계를 좀 가다듬어 가지고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뚫리기가 잘 될 만한 이런 사업의 형태로 바꿔내는 거, 요거에 주력을 하시면은 부자 되는 것에 있어 한영이네. 저희 수강생들 보면은 유명한 스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렇더라. 내 나름대로 사업의 차별성을 갖다 놓고 전국적인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뭐 체인점이 있고 영업 조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레버리지들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 깨달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딱 한 분만 뽑아서 다 아실 만한 분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개통령 강영호 소장.
11년 3월학번. 이 친구가 저를 만났을 때 제 강아지 꼬삐라고 하는 저희 골든 리트리버 키울 때 훈련을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연을 트게 된 사이예요.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에 초대해서 교육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인데, 애견 훈련소잖아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애견 훈련소가 지금의 개통용어 같은 매스컴 활동을 하고 견주들을 교육하고 애견 훈련소 소장이라기보단 교육사업가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가 자영업이라 따지면 이런 형태의 애견 견주 교육을 인터넷 강좌로 만들고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영업해주는 영업조직이 따로 있고 사업이 사업같이 딱 이 체계가 잡은 거 14, 15, 16 이때 이제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딱 갖춰지니까 사무실도 여러 개 내고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양주에 1000평짜리 땅을 이제 시공해가지고 사옥도 짓고 거기서 워크샵, 호텔업도 하고 제품 제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었죠. 19년도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 거기 사옥 지을 때 시공할 수 있게끔 토목업자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형님 다 그 대출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실제 관계에서 대출이어도 그게 올바른 선택이죠. 만약에 뭐 100억이 있다. 그럼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200억, 300억, 400억, 500억짜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딱 100억어치만 할 거 아니잖아요.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사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큰 1000평짜리 사옥을 갖고 있는 그 사업의 오너, 기업주로서 큰 영향을 떨치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멋진 대스타로 거듭났잖아요. 영앤 리치가 되었죠. 그런 느낌으로 부자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하시면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 들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답이 없거든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열심히의 방향성이 더하기 빼기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곱하기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눈을 조금 더 전체적 시야를 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더 점프해서 저기까지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 매몰되어 가지고 뭐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그냥 뭐 마케팅이나 배워서 내가 혼자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 자영업이 사업이 되게, 사업이 기업이 되게, 인프라, 인적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끔 하려면 뭐를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늘 새로운 시야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대표님들의 주관을 좀 새롭게 가져보시면 어떨까. 현재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등산 아닐 거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